금요국제대학교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있는 금요국제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자, 저는 지금 제 논문 제목하고 논문을 여러분께 잘 알도록 발표하겠습니다. 제 논문 제목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영역학인 비교 교수 학습 전환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간접 영역학인 중심으로 제 지도 교수님은 고영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제 논문 목차는 5 단계로 구분하고
여기 우리는 명령 회행은 여기에서 지시화행, 영어로 하면 directives에 포함된다. 아우스틴이 분류가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서른리 분류는 의사소통 기능을 축소로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특히 그 지시와 행위 공조는 명령, 요구, 부탁, 제안과 같은 발화를 포함하며 정찰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익히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명령 화행에 대해 말하면 명령 회행은 지시 화행 중 가장 강제적인 형태로 과자의 의도가 정자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어에서 명령 회행은 상대 높임법과
다양한 종류의 의미를 자주 사용합니다. 한국어에서 간접 명령은 우리는 그냥 으세요, 이십시오 아니고 의문문, 병소문, 그 다음에 종류문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 닫아주어, 문 닫으세요, 문 닫으십시오,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문을 닫으세요.
능력을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발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희사 학생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총분석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하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가르치고 계시겠지만 토픽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토픽 특히 9번부터 12번까지가 이 명령 파행과 관련된 것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9번부터 12번까지가 다음을 잘 듣고 이어지는 행동으로 알려드려서 보세요. 이거는 명령 파행과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여기 이제 있는 내용처럼 우리 학생들이 사용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한국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문희사 발표처럼 저쪽으로 앉으시겠어요? 라든지 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가세요. 뜻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희사 선생님이 명령형을 가지고 이제 우즈벡 쪽은 좀 직접 명령이 강한 반면 한국어는 이제 간접 명령이고 굉장히 다양한 문장 종류, 이제 문장 종류가 바뀌어버리죠. 명령형 어미로 쓰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비교하고 차이점. 그래서 우즈벡 학번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어의 명령, 특히 간접을 많이 쓰는 그런 한국어 발화를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자세한 지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관계상 다 타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나중에 기획 타임도 있으니까 또 여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논문을 보시라고 놔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하시고 또 도움이 되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기세요. 그 다음 순서는 두 번째는 서비르가 벨라크루즈 앞으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설문 결과를 본질적으로 분석하고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설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예제입니다. 원래 관용 표현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고 전체 의미가 구성 성분의 의미만으로는 예측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언어 단위입니다. 관용 표현의 의미 동향성에 대해서는 인지명, 유독자, 궁금형 등의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지명은 관용 표현의 의미 동향성을 반투명형, 반부투명형, 불투명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반투명형은 문장 그대로의 의미를 통해 관용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불투명형은 문자적 의미를 통해 어느 정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투명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통해 관용적 의미를 파악할 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마음 개념은 인간의 감정, 의지, 생각, 성격, 정신적 상태 등을 포괄하는 추상적 어휘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마음은 사람의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본성으로 정의합니다. 제3장 마음 관련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관련 개정입니다. 3-1 형태와 의미가 같은 유형입니다. 형태와 의미가 같은 유형은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에서 표현이 구조와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크어에서는 본질대로, 한국어에서는 마음을 주다라는 표현은 모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언어 모두 마음, 본질, 주다, 외모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형태와 의미가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형태가 같고 의미가 다른 유형입니다.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같은 유형은 구조나 어휘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일하게 매우 유사한 관용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크어에서는 본질이 어떻고 한국어에서는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은 모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좋거나 마음에 맞는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즈베크어에서는 앉다, 옷을 먹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우즈베크어에서는 들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형태가 같고 의미가 다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실현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마음을 놓다와 우즈베크어
제4장에서는 500억 원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모집합니다. 본장에서는 500억 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 표현의 표현 방식에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즈베크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번역 표현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조사는 학습자들이 마음 번역 번역 표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맥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표현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타슈켄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중국과 고급 수준의 학습자로 관장했습니다. 전체 응답자는 총 50명이며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중국과 고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준을 보면 토픽 3급과 4급이 각각 30%, 5급이 34%, 6급이 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 기간을 살펴보면 3년 이상 학습한 응답자가 가장 많고 2년 이상 학습자는 12%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장기간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학습 경험을 살펴보면 82%는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18%는 학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대부분 학습자가 번역 표현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는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에서 마음 번역 표현을 4가지 유형으로 형태와 의미가 같은 유형, 형태가 같고 의미가 다른 유형,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같은 유형, 한국어에만 있는 유형, 12문제를 작성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 형태와 의미가 같은 유형에서 높은 정답률을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같은 유형에서 표현별 난이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범주로 분류되는 형태가 같고 의미가 다른 유형에서는 가장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에서만 있는 유형에서 정답률이 급격히 떨어져 문화적, 비유적 요소가 문화 표현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질문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정식 수업에서 발표한 학생이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해주실 말씀 좀 괜찮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 우즈베거와 한국어의 관용어를 비교하면서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했는데 형태는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어떤 형태인지 형태와 의미가 같은 의미하는군요. 아니 여기 이제 저 형태라는 말의 이 범주가 어떤 범주인지 이해했어? 요? 네. 여기 한국어와 형태에는 이 번역기존 구조나 어휘, 구조나 어휘. 예를 들면 여기 마음을 주다 번역 표현에서 한국어 마음, 우즈베거 공길, 형태와 구조 똑같아. 그 다음 한국어 주다와 우즈베거 외모에서도 형태는 번역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하는 됐습니까? 또 혹시 다른 네. 혹 잘 몰라서 그런데 마음을 주다, 정을 주다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마음을 주다와 정을 주다, 한국에 소유하는 정을 주다는 차이점. 마음을 주다와 정을 주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다, 정을 주다는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이 똑같은 제 생각에는 마음을 주다와 정을 주다 모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두 개 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 정과 마음의 차이. 정과 보통 마음은 궁궐하고 정은 명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즈벡에서 궁궐과 명호의 차이를 한국어로 좀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마음 단어는 정 단어보다 대표적인 어휘입니다. 마음. 정은 마음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은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정은 한국어 정은 사실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하나 1대1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휘 쪽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문화 어휘 정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논문을 쓰면서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 어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어휘라는 이제 단어를 들었는데 다시 이제 제가 우리 딜라프루즈의 논문으로 이제 돌아오자면 이제 우리 딜라프루즈가 학생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정까지는 사실 이제 확대를 하지는 못하고 마음 이제 발견을 해서 너무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확장해서 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같이 선언문을 쓰면서 한국에서 선언문을 쓰면서 이제 정 같은 경우는 좀 시간과 비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마음의 발보다 비교를 이제 굳이 하자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릴 때 우리는 이제 천년의 마음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천년은 우리가 정이 들었다고 안 하다
학습 경험이 있다는 18, 없다가 18%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학습 경험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관용 표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뭐 토픽에서도 관용 표현을 쓰면 고급 이제 수준으로 보는 건데 제대로 관용 표현을 이렇게 학습해본 경험이 많다고 높게 나온 것처럼 학습자들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맥락에 맞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기 굉장히 어려운 게 또 관용 표현이다 보니 우리 이제 학생이 그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를 배우는 것들을 기대하고 나누었어요. 유형을 나누고 그래서 예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형태와 의미가 같은 것들은 아까 보시면 100% 학습자들이 또 이해하고 그런데 또 마지막에 한국어에만 있는 유형 그러면 이제 우즈베크 학습자에게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학습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은 보급이 되어도 조금 이제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그런 것들이고 이제 비르트 학생이 이렇게 관용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배움해서 이제 마지막에 교수 강의까지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대응하고 또 이제 설문조사까지 해서 마무리된 논문을 오늘 이제 일기조직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뭐 또 쉬는 시간에 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발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또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입니다. 우리 이제 3-1 세션에서는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설계 우드라토와 사르미나즈 기술국제 제 대학원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에 배우는 사르미나즈라고 합니다. 지도 교수는 박은정 교수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오늘 학교에서 살펴보고 한국 학습자의 글로기열 접속동사 사용 양상 연구를 주제로 한국어 글로기열 접속동사와 아라카카포 모형을 의미와 기능 측면에서 비교하고 학습자들의 어휘 양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아라카카포 학습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향으로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글로기열 접속부사와 아라카카포 접속 대령을 비교하여 두 언어 간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가 학습자 어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픽 1급부터 2급 수준의 아라카카포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장문 과제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류 유형을 분석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론을 살펴본 후 한국어와 아라카카포의 접속 표현을 비교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자의 어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방안을 제안한 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단파의 논리적인 그림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문법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어의 글로기열 접속부사는 원인과 결과, 대조, 접근, 과제, 정황 등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나다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번역부에서는 두 언어를 비교하여 학습자 어려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접속부사를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이미 기능 중심으로 비교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객관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그러니까는 판단이나 제안을 나타내며 그러면은 조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오류 문장과 수정 문장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차이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가나다어를 비교하는 대조 언어학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나다어의 비교입니다. 가나다어에서는 하나의 접속 대용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극단은 한국어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의미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는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의 의미를 똑똑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다어에서는 하나의 배경으로 여러 상황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의미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언어 지기의 차이가 학습자 어려움을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자 어려움 분석 결과입니다. 오류는 크게 의미적 오류와 문법적 오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의미적 오류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썼습니다. 와 같이 그리고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세요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과자의 권유나 제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가 더욱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문법적 오류도 발견되었습니다. 정유문이나 명령문과 함께 그래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개의 접속부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중복 오류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모국어에서 하나의 표현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이 한국어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의 정답률은 여기 보시다시피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런 데는 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번역 문항에서는 모국어 간섭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습자들은 가나다어의 성격단을 상황에 관계없이 대부분 그래서로만 번역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의미의 세부적인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유사한 접속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의미 기능 중심 교수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결 의미와 접속부사의 허용 경과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문법적 제한을
함께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한국어와 가르침법을 직접 비교하는 대조 언어학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조 언어학적 접근법에서는 먼저 한국어와 가르침법의 접속부사 체계를 직접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르침법의 하나의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나뉜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연습을 지시하고 접속부사를 단순한 문법 요소가 아니라 단파의 그림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의 어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번역을 통해 가르침법의 적발적인 접속 표현 체계가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미와 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고 문법적 제약을 함께 학습하는 종합적인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르침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카라카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여기 도시부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저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카라카파 언어도 이제 굉장히 사용하는 굉장히 이제 좀 적은 범위의 언어 사용자가 있는 언어인데 한국어 그런 계열 이제 우리는 접속부사인데 또 카라카파에서는 접속부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한국어 그 접속부사 그런 계열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여기 비슷한 같은 맥락이지만 뒤에 종교론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발표자가 이런 이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조금 많이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다는 거지가 이제 문법성 테스트처럼 이제 문장을 주고 괄호를 넣어서 접속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번역을 시켰어요. 문장을 카라칼파고에서 한국어로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가면 카라칼파고 한국어에 그래서가 카라칼파고의 어떤 접속 표현으로 나올 때 한국어는 세분화되는데 카라칼파고는 하나로 되니까 이제 반대로 카라칼파고에서 한국어로 그래서 한국어에서 세분화되는 것이 잘 나오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없어요. 거기 없어서 앉아서 보시는 분이 어떻게 연구를 했고 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너무 생략을 많이 해서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이 발표하는 것까지 조금 이렇게 체크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나 하는 거 제가 오늘 앉아서 완성을 하게 되네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보여줬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혹시 하실 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카라카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뭐좀 대표적인 현상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해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접속 부사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오류도 있었다고 배웠어요. 근데 우즈벡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모어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중복을 사용해요? 접속 부사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외국 친구를 만났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우즈벡 학생들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카사카 어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접속 교육을 저희가 하나만 가지고인데 한국어에서는 부자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어떤 숫자들은 다 정도 서로만 학습자 개인적인 용도 모르는 거죠? 모국어에서 나타나는 모국어. 그 주제는 그 오류의 원인이 뭐예요? 오류 원인. 오류의 원인. 이기사 오류. 오류는 잘못된 기능인데 그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했는데 그 오류의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한국어하고 트라칼파커의 오류의 원인. 여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여기 그리고를 많이 학습자들이 많이 씁니다. 여기 그래서를 소개하는 것에 그리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는 이유에 하나는 저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 카라칼박으로 그레스를 써야 될 걸 카라칼박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그리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괜찮은데 여기 이 문장에서 그리고도 괜찮은데 한국에서 그래서를 더 자연스럽습니다. 가나다어에서는 그래서도 다 질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따른 원인이 접속 조사. 하나의 접속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그리고도 그래서 다 맞습니다. 가나다어에서는 그래서에서 여기 그래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주변에 보니까 오류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할까보기에는 이렇게 똑딱똑딱 하시기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간다는 게 우리는 앞뒤 의미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가 자연스러운데 칼칼버그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할까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신행 요청 어떻게 번역해요? 어디야? 솔로가 그래서는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고는 다 가나다어에서는 이 두 문장도 맞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이런 좀 한국어가 같은 의미 기능인 이유 표현에서도 그래서와 그러니까 또 나눠지고 또 우리는 뭐 그런
그리고 전종. 선거 대상자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카라칼파 모어 화자. 자, 본인이 가르친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발표자가 설명을 하세요. 선거 대상자는 네. 한국어 학습자 서른 본인이 수업을 해서 장문 자료도 장문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이걸로 논문 주제를 하면 어떨까 학습자들이 틀린 접속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문 자료에서 이제 저도 힌트를 내서 그러면 한번 이제 장문 자료에서는 그렇죠 그 회피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문장을 이제 그런 계열들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카라칼파하고 된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조금 더 상세하게 여기에 넣었으면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좀 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이게 됐을 텐데 많이 생각이 들어서 좀 긴장해서 지금 많이 생각해보았어요. 562쪽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다른 말씀은 없으실까요? 괜찮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처음으로 야권 세션을 이제 뭐 해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한 이후에 또 이제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제 이거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석사 그리고 또 박사 그리고 차세대 미래 학자들이 또 이렇게 이런 학회장에서 발표를 하고 학문적 깊이를 이제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많이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처음 시도된 거라서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기 이해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또 보시면 관심 있는 분야의 이제 주제라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하죠. 처음에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발표했던 문희상 발표자 나오고 도와주세요.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네, 질문 잠깐만요. 있으시면 지금 보면 너무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오셨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선의 연구로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무슨 교재나 아니면 어떤 그 연구 자료? 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특히 우즈베거와 한국어 교양사에 대한 논문을 거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러시아어도 한국어와 비교하는 논문들만 읽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우즈베거 책 같은 것들 사용해서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나 러시아어의 그 비견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셨는데 근데 실험, 우즈베키 학습자들 위주로 실험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아니요, 실험 같은 것을 먼저 안 했습니다. 우즈베키 말로 그러면 예시를 지금 제안하셨는데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걸 우즈베거 교재에서 나온 예시 같은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궁금하신 좀 있거나 도와줄 말 있으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궁금하시면 네, 하셔야죠. 궁금한데 그러면 선생님 우즈베거 학습자들 실제로 가장 자주 하는 형용사 오류가 있다면 사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해요. 대부분 학생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국어에서 동사와 조형사의 방식이 쓸 때 나로 끝나고 바다로 끝나서 동사인지 조형사인지 그걸 좀 배우기 좀 힘들어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조형사 쓸 때 아마 이쪽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사, 조형사 구분을 저 배우는 학생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배워서 기장하고 네.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우리 따시men트 공과대학교 김만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만별 선생님의 주제는 현대 한국 정치 담론의 오기 이민원적 집단 분석입니다. 그리고 발표는 러시아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경님 건데 앞서 석사과 선생님한테 지금 김말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를 러시아어로 진행하겠습니다. Еще раз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Ким Малик, и тема мо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 анализ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х групп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языка. Мой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им Наталья Ким. Целью исследования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выявление основных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х групп 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языка именн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их определение роли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следующее. Первое – это выделение
лексики семантических групп. И последнее, показать, каким образом язык политики способствует усил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ляризации. Теоретическую основу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авили первые теоретические теория лексики семантических групп, кр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анализ, корпус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теор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дискурсов. Работа, на которую была основана опиралась работа, это Шейгл, Валдей, Карпул и Карась. Введе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нституционской этики. На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состав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повлияло даже конфуцианство. Так как конфуцианская этик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такие ценности, как уважение, власть, иерархия, коллективизм и общественная этика, также такие ценности еще как мораль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до сих пор находят отражение именно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риторике часто употребляются такие понятия, как народ,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число, порядок, ритуал, гармония, также условно как нравственность. Лексика делится на скол и объединение. К лексике, связанной с сколом и объединением, относятся фундан, фунне, амбо, тампуньо, муалпусасы и пукамбьо. Также есть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позиция. Это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позиция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дискурс и прогрессивный дискурс.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особое место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именно занимает лексика, связанная с национальным языком и объединением Кореи, так как это довольно-таки большая и больная тема. Ключевыми понятиями являются фундамент разделения, также анбор безопасность, диалог, примирение, сдерживание и так далее. 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а показал существование устойчивых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таких как транслат или же объединение между консервативным и прогрессивным дискурсом. Например, понятие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такж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ли угроза, все это идет к отношению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Основные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оппозиции, такие как боевые основные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оппозиции, такие как демократия, диктатура, реформа, стабильность, мир,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родно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Именно через данное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формируется образ своих и чужих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роме того, одн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является стратегия феминизации. Стратегия феминизации, ее сущ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ис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нейтральные или какие-т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лова, имеющие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крас для сглаживания острых ситуаций и для создания более мирной обстановки. Часто применяется именно для смягчения конфликтных ситуаций. Например, вместо особенных санкций с повышением налогов,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налоговая реформа, вместо сокращения персонала используется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кадров. Вместо лексики функции ТМ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клад используется с функцией ТМА, замедление роста. Щирок Чинга, безработица, чаще всего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заменяется такое выражение, как корректировка занятости. Анализ корпусного объема лексики семантических групп 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позволил выявить основные 4 группы, ключевые. Первое – это народ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Также к этой группе также относятся к следующей группе власти управления, реформа,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Рассмотрим первую группу власти управления, это Лёг и Томчи. Данные слова объединяют лекс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емантических групп слов,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больше к государству, а также к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цессам. В консервативном дискурсе под властью управлением чаще всего употребляются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Томчи, это эффек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command leadership, сильное лидерство, которое подчеркивает именно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Вторая группа – это народ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Они являются центральной группой им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Ее
ядерное семя связано с заботой о населении, 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благополучии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грессивный дискурс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такими словами, как «минимизм чужим», «алиментация народного состояния», «оптимакте», «расшир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снижение неравенства».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дискурс,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ключает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эффективность, активизация рынка,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и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Особую роль играет также идеологизм, который заключается в именно народном состоянии, так как они имеют эмоциональную окраску. Следующая группа, третья группа, это групп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реформа и изменения», то есть реформа и стабильность, реформа и изменения. Это Киёр Мона и Анджас. Она отражает ключевые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именно разделы, и темы, которые чаще всего появляются в данной группе, это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Киёр, Мона, Фукси, Удолё. Киёр, они употребляю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казать обновлен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гресс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политическом языке. Помимо этого, анализ показывает высокую частотность употребления противоположных по значению слов для более яркого выражения роста или же наоборот спада экономики и в общ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в стране. Следующая, четвертая группа – это безопасность севера. На самом деле, очень при анализе более 500 словосочетаний, слог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входили в эту группу, было выявлено, что четвертая группа, она объединяет лексику в основном связанную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в консервативном дискурсе доминируют такие единицы, как безопасность, объединение, разделение.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огрессивного дискурса, то он больше направлен на семантику диалога и объединения. И также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лов,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четвертой группе, относятся слова, которые больш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Расширение данной группы происходит за счет того, что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увеличиваются ситуации, также практически реалии, которые играют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в измен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слов и вообще весь слой лексикологической групп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евера. Такж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выделение именно данных четырех лексикологических групп приводит к высо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нагруженности,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нагруженности, и указывает, что язык политических дискуссий является инструментом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как на народ, так и на общество, мир, культуру и социум. Тематические сети, они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яркое выражение своих и чужих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реч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роведенный анализ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в политико-семан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группы не только отражают какие-то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реалии, но еще 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и и усилении. Например, мы увидели 4 группы. Первая – власть управления, второе – народное состояние, третье – реформа стабильности, четвертое – безопасность, север и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обладают высоко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нагруженностью, также формируют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своих и чужих. Также было выявлено, что консервативные и прогрессивные дискурсы они используют различные языковые стратегии и оценочные модели.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они не только отражают, но и усиливают политическую поляризацию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также они формируют образ не только как своих и чужих, но именно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сознание нынешнего поколения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будущих взглядов на полит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Корее, но и также в мире. Но также примен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й теории русской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ой, рассмотрение данной темы со стороны русских работ по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ой группы показало, что совреме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искурс-анализ и корпус
используемые материалы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хорошо употреблены. Также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современны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важ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соединения, но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раскола общества, поэтому при употреблении, при переводах, также при различ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и изучении раз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осторожность в употреблении тех или иных выражений.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다 이해하신 거잖아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은 러시아 번의 어휘 이런 방법으로는 한국 정치 단원에 적용한 독창적인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수 증거 이렇게 나눠냈잖아요. 그 양식의 어휘 페이 그 차이가 이념적 연극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었다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들으면서 질문 아니면 궁금하시는 분 궁금한 뭐 생겼는지 네, 하나 있는데요. 그 논문은 그 연구를 마치고 나서는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 결과로 학문적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공부 환경에서 학생들한테 뭐 어떤 도움이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저희 외국어 대학교에서는 1학년 대학원생들 위주로 그 정치 언어학, 그 정치 시대의 언어학 현안 그런 수업을 그 가르치는데 혹시나 그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논문을 사용하면서 네. 그거는 제가 혹시 보시고 네, 괜찮아요. Польза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в том, что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 так глубоко был изучен, 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именно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х групп было, я не скажу, что это прям впервые, есть работа,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именно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за это еще никто точно толком не брался. Поэтому при изучении были взяты материалы именно узбекско-русский, было тяжело найти, были изучены именно корейские материалы, и переводы многих работ, они были полностью сделаны либо зарубежными, да, либ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этому именно для первых курсов, как вы сказали, это была большая помощь, потому что нет надобн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бирать, распределять те именно группы, которые уже существуют. На самом деле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довольно-таки тяжелая тема, как оказалось, и вообще как есть. Но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заранее уже были распределены, это было немного легче. Плюс политика – это очень щепетильная тема, и правильность перевода каждого выражения и каждого слова, особенно для переводчиков, как вы сказали,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правильно перевести смысл. Там было, также в моей работ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о, как заменяется примеры замены, смягчение. То есть, когда есть прямой перевод, прямой перевод по повышению налогов, звучит намного жестче, и им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скурс помогает 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 даже правильно перефразировать то, что хотят донести по народу.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혹시 없어요? Можно я тоже задам? Знаете, я смотрю, у вас 500 тысяч слов, да, подоплений, слов. Мне интересно, как вы его собираете и по какой критерии классификацию делаете. Если у вас возможно, Сначала 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источники, которые такое интернетом, ресурсы, такие как официальные записи заседаний, пленарных сессий президентов, такие как МГИ и МГИ. Также помимо этого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газеты, статьи журналов,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лись официальные выписки, такие как Чусон, Корюльку, также Чиман, Мильку, и мы выписывали более самые часто употребляемые слова, которые
지금 그러면 그 선임 연구로서는 대통령들의 그 토치 말씀 하시고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도 찾았던 단어 빈도수를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때는 차이점이나 아니면 비슷한 점 같은 단어인데 그 사용도는 어떻게 될 건지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면 비슷한 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 아니면 여기 세계를 보면 어떤 주제에서나 아니면 어떤 세션 폰 같은 것에서 사용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단어. 예를 들어서 한국 너는 지금 Например, слово безопасность, если брать, мы разделили на 4 категории. Если брать слово безопасность в 4 категории как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евер, то имеет более угрожающую тематику, так как постсове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имеется, а также, например, та же сам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роду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ю. Когда они говорят, например, гарантируют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рода, потому что они защищают свои границы, это одна политическая группа, а также когда они говорят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там царей, да, вот там уже имеется в виду более как угроза. 그러면 우리 마지막 발표 세 번째 연주자를 원인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석사과정의 김지열과 역천 선생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국어대 석사과정 1학년 김여정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한국어인 초기사회 진지혁신이며 어린 교육과 관계 불편입니다.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연구의 이론적 부분이고 아직 진행하고 있는 논문이라서 부족한 게 남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선생님들은 가르쳤을 때 아니면 학생들은 언어를 배웠을 때 우즈벡 학생들은 문법을 배울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우즈벡어의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의 번역을 하면 학생들이 쉽게 번역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번역이 같은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 문법들 그때 그 부분에 조금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가르쳤을 때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이 연구는 아소서 애니카의 중심으로 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아소서와 애니카 차이점을 말할 때 애니카는 명령문 그리고 종명문에서 나오고 아소서는 두 개 사용이 두 개 있고 먼저 의 다음으로 서기 본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소서는 시제 문법을 놓지 않고 의미가하고 과거 아니면 미래 시제를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저는 이 논문을 인지학과 연구를 하며 좀 배웠습니다. 인지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전달할 때 세 관점으로 전달합니다. 작용 진리,
상황으로 전달하고 우리는 지금 작품 진리의 세 부분으로, 세 종류로 지금 원형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진리 부분이고요. 내용 진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사실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작용입니다. 이 내용 진리에는 객관적 접속을 나타낼 때 가장 자연스럽게 쓰이는 어미는 아서어서입니다. 여기서 특히 객관적인 단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 아서어서에서는 아서어서 문법을 사용할 때는 학습자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을 그냥 전달할 때 아서어서를 씁니다. 대군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여기서는 대군이 왔으니까 나무가 쓰러졌습니다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습니다. 배가 아팠으니까 약을 먹었습니다. 보다는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습니다. 이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식증리입니다. 인식증리는 인식증리에서는 화자가 보고 아니면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전달할 때 쓰이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역방향 주론이 있습니다. 역방향 주론이 무엇이냐면 먼저 상황을 추측하고 그 상황 바탕으로 어떤 것을 전달할 때 쓰이는 이런 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진리에서는 아서어서보다 은이가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화해진리입니다. 화해진리는 화자가 명령할 때 아니면 정령할 때 이 명령의 바탕, 이 명령의 근거를 제시할 때 쓰이는 진리입니다. 여기서도 은이가가 잘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서어서가 은이가는 다른 점은 객관적 원인과 고평성. 아서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고 사실이라서 아서어서를 씁니다. 그리고 원인 사태가 반드시 결과보다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은이가에서는 결과를 보고 전달하며 여기서는 원인의 사태, 원인의 근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상황만을 진술함으로 관습적 이해를 기술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약이 왜 있냐면 그 사건 자체는 뭐라고 형이니까 두 사태를 하나의 사건 덩어리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왔어서 집에 갔어요. 대신에 비가 와서 집에 갔어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의 진술 가능한 한으로 화자의 주관적 의지가 강한 화행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을 했듯이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니까 우리는 주관적 의지가 강한 명령 아니면 추천을 할 때 아서어서를 쓸 수 없습니다. 은이가는 사건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가 자신의 믿음, 발견 아니면 판단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판단의 이유를 말할 때 은이가를 씁니다. 예를 들면 불이 꺼져 있으니까 현우는
논증에 자주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들은 아니면 연구자들은 앞으로 우즈베코, 특히 우즈베코 학습자들은 번역이 똑같은 문법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니까. 네,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연구를 하다가 어떤 선의 연구를 배우셨나요? 선행 연구를 사용한 해주려고 그리고 맥락에서 분석, 맥락 분석. 종류는요? 그 논문이나 지역서 아니면 어떤 그 연구 자료를 사용하셨는지 주로? 네, 주로 저는 여기서 스위스 인지학에서는 스위스이라는 학습자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분의 연구를 사용했고 아소스니까 특징을 보면 박지영 괜찮아요? 저 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궁금해서 혹시 연구하고 계신데 아서어서 인가를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기대문해나 일회로 같은 다른 원인 범위와 인지적 증기 차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플러스 혹시 연구 범위에서 이 둘을 제외한 그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지는 않고 저는 아소서 애니카까지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제외한 거 아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때문에 그리고 네. 눈으로 네. 그것도 둘 다 원인이 네, 원인이 그리고 여기서는 인지학적 측면에서 아니고 특징으로 보면 기대문해와 아소서니까 저는 쓰이는 범위, 쓰이는 문장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대문해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없고 쓰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문이 없고 기대문에는 우리는 말할 때도 사용하고 주로 부정적인 원인으로 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른 질문 없어요? 누군가가 아서서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문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아서어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는데 아서어서하고 은니까는 사실 그 외국어 화자들이 굉장히 구분을 못하는 문법인데 둘 다 1급 문법이라 은니까 문법의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또 외국인 학습자는 이제 토픽에서 점수를 하려면 상급 무로 이제 길 때문에 뭐 통해 이제 4급 문법으로 넘어가서 통해 바람에 뭐 이런 문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약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외국어 화자들은 토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급 문법보다는 확대를 해서 이 1급부터 6급 문법까지를 비교하면 사실 저도 이제 가르쳐 보면 1급 때도 원인 결과의 문법 배우고 2급 때도 배우고 3급 때도 배우고 4급 때도 배우고 선생님 또 나와요? 그래서 왜 원인 문법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급수대로 해서 어떤 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거를 비교해서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되면 학습자들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토픽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실 때 좀 범위를 넓혀서 급수별로 원인 문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면 더 논문이 더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 수업 이어서 이 자리에서도 젊은 연구자 선생님들의 여성적인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형용사의 지금 3-2 세션 형용사의 대조부터 정치 단어, 정치 어휘 인용조분의 플러스 연결 어휘의 문적 의미까지 각자 주제를 연구자분들은 깊이 파고들고 있는 깊이 또 연구하실 논문들을 주로 발표를 주로 받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또 하시겠다라고 응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1세션에서도 본 것처럼 장가진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너더라 선생님부터 시작할까요?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개인 시간, 식사를 먹어드리고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거나 자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우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